안녕하세요. 네, 남우경영의 김미동 회계사랍니다. 토요일 날 시험 있었고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문제 푸른 다음에 유튜브에 강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 풀었을 때는 몇몇 문제는 좀 어려웠고요. 아까 우리 최창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문제보다는 좀 쉬웠는데 그 전년도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웠고요. 제가 문제 풀면서 어떤 부분은 좀 쉽고 어떤 부분 어려웠는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 참고 삼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제가 2차 동차반 설명하러 왔으니까 동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부분 합격 제도가 없는 세무사 2차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멀리 보시고 내년 8월 그렇게 보시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1차 시험 보기 직전에도 1차를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2차 실력이 느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2차 동차 대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시면 물론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 년 2차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1차 객관식 공부하면서 깊진 않지만 아주 많은 넓은 범위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뭐 1차 공부할 때는 외워서 이렇게 좀 실력을 올려놨다라면 2차 공부하시면서 그 외웠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했던 커버리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어가셔가지고 동차 대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유해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부분은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좀 넓은 범위를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1차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아주 넓은 범위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공부했던 테마들을 그대로 이어가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동차 대비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카페에도 공지사항을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두 타입으로 제가 좀 구분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1차 공부하시면서 학원에서 뭐 심화반이랄지 혹은 연습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연습서 강의 듣고 이렇게 객관식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연습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페에다가 리스트업 해놓은 게 있거든요. 2차 유의생들이 보통 보는 문제들 중에 1차생들이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제가 안 올렸었는데 작년 세무사 2차 시험 문제가 특정 주제, 수익 챕터랑 주식기준 보상거래 챕터가 좀 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정 챕터가 깊게 나오는 경우에는 유의생들이 푸는 문제들 여러분들 한번 경험은 좀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리스트업 해드린 문제들을 한번 고르셔가지고요. 거기 제가 2차 유의생들 문제들 중에 동차생이 풀어야 될 문제들을 리스트업 해놓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풀다가 좀 안 풀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 강의를 여러분들 다 들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관련된 문제 강의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동차 대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연습서는 공부하지 않고 바로 그냥 객관식으로 위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1차 시험을 넘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교재에 연습서 교재에 2차 유예생이라고 체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냥 아예 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공부하셨던 부분들을 그 2차 유예생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지 마시고 그것도 역시 그냥 문제 풀어보시다가 역시 혼자 풀기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수강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제가 동차반 대비로는 강의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우리 5월 달부터 세무사 기본종합반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 강의랑 제가 또 회계사 쪽에서 고급 회계 강의하는 게 있어가지고 강의가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세무사 동차 대비로는 실강을 제가 제공하지 못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유예생 대비로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는 강의를 전수로 제가 다 강의를 했거든요. 그럼 전수 다 강의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습서 공부를 한 친구들 중에 필요한 2차 유예생 문제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발췌해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연습서 강의 연습서 수강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 풀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 강의를 여러분께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이 있죠. 소중한 시간 지금부터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1차 공부했던 그 마음가짐으로요.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제 카페 이렇게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하면서 글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카페를 좀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모쪼록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올 8월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재무회계 과목에 대해서 우리 김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 조금 더 첨언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과목이니까. 일단은 그 재무회계 과목에서 동차생이시죠. 그 작년 기출 문제를 보시면 작년 기출 문제가 그 뭐죠? 수익하고 주식기준 보상 두 개가 나왔죠. 수익하고 주식기준 보상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 시험이 과거에는 특정 주제 두 개만 이렇게 30점짜리로 좀 나오다가 그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2023, 2022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골고루 됐어요.
그러니까 30점짜리면 10점은 뭐 다른 문제, 뭐 10점씩 다른 주제가 이렇게 좀 배분되는 여러 주제가 골고루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출제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전체 범위에서 풀만한 것들을 골고루 내야 여러분들 전 범위 공부했을 때 더 좋은 출제라고 생각하고, 전 올해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 특정 주제만 30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도 하고 있어요. 작년엔 그랬지만 올해는 좀 골고루 낼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동차생한테 이제 조언하는 거,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특정조가 나왔을 때 연속해서 2개 연도 나온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기준보상이 30점 전체 다 나왔는데 그 다음 연도에 주식기준보상 또 나왔다. 이런 적은 없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설명해서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동차생이니까 주식기준보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수익이 작년에 30점 나온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이제 유예생들 대상으로 뭐 모의고사반 같은 거 하면 학생들이 수익을 되게 어려워해요. 수익이 뭐 많기도 하고. 근데 그 작년에 30점 나왔기 때문에 전 그래도 또 올해 약간 10점 정도의 배점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수익은. 근데 기도해야죠. 안 나오기를. 그래서 동차생이니까 제가 유예생들한테는 수익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동차생이니까 수익을 하지 마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2개가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고급회계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고급회계 동차생은 하지 마라. 그리고 일단 중급 주제. 그럼 제가 중급 주제에서 아까 수익과 주식기준보상을 일단 그거는 마지막에 정말 시간 남으면, 그러니까 그 나머지 중급 주제 중에서도 이제 강의 들어보시면 선생님들이 올해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 그런 좀 출제 가능성 높은 것부터 챙겨가세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일단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먼저 정리를 좀 해놓고, 시간이 조금 더 남으면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급 회계부터 정리를 다 하신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 나 혹시 모르니까 고급 회계도 좀 볼 거야. 그러면 지분법을 1순위로 보시고요. 지분법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과거에. 그 다음에 좀 더 볼 거면 합병. 제가 생각할 때 합병이 안 나왔거든요, 거의. 세무사 2차에. 한 번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리고 합병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서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제 연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결도 걱정하시는데 동차생은 하지 마라. 연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생도 한번 나왔었는데 잠깐 좀 5점짜리인가, 그런데 파생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뭐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동차생이니까 판단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동차생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과목이든 급한 것부터 해야죠.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정리 안 돼 있는 거, 그거부터 이렇게 다져가시고 시간 남으면 좀 넓혀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전 범위를 내가 어떻게 다 해보겠다 한 번에. 뭐 한 번에 하루에 공부도 다 할 수 없을 거고요. 주제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차생들이 약한 게 답안 작성이거든요. 유예생들은 답안 작성을 많이 더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 지금부터 문제를 풀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좀 공부 좀 한 다음에 답안지 작성을 해야 되겠다. 나 지금은 깜냥이 안 돼. 내가 지금 답안지를 쓰면서 공부할 게 안 돼. 이렇게 해서 미뤄요. 자꾸 미뤄. 그럼 미루다가 7월 달 가서 할 거예요? 답안 작성 연습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풀 때 답안이 엉망이더라도 그냥 작성해야 됩니다. 2차 답안지에다가 끝까지.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건 한 문제 풀고 답 보고 한 문제 풀고 답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우리가 실제 시험 시간 있죠? 실제 시험 시간이 뭐 90분이면 1시간이면 뭐 60분이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 여러 문제를 푸세요. 항상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 시간에 내가 풀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을 답안지에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끝내놓고 채점을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식의 피드백을 지금부터 하시면 2달 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달에 느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습해서 답안지가 많이 좋아졌구나.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러면은 8월 달에 좀 더 좋은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정말 동차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피드백이 여러분 내년에 유예됐을 때 아주 좋은 자기 혼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스스로 이렇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원가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